안녕하십니까. 한국에질런트 테크놀로지스 과학기술 심포지엄의 마지막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세션은 농산물 우유 중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다양한 전처리 기술에 대한 세션입니다. 시작 전 간단한 공지사항 먼저 안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이며 발표 후 10분간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발표 중에 언제든 편하게 질문 있으시다면 하기 Q&A 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세션의 발표를 맡은 에질런트 소모품 프로덕트 스페셜리스트 박정현 부장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에질런트에 근무하는 박정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농산물 우유 중에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다양한 전처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료 전처리에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SPE, LLE, 퀘차스, 그리고 단백질하고 지방만 없애는 방법, 간단하게 필터만 해서 사용하는 방법, 이렇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필터만 하는 것에 비해서 SP가 가장 깨끗한 시료 전처리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간단하고 돈도 별로 안 드는 그런 기술이지만 좀 상대적으로 지저분한 깨끗하지 못한 시료 전처리라고 보실 수 있고요. 위로 갈수록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도 많이 들지만 보다 깨끗한 시료 전처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린지 필터를 사용하는 것은 아마 잘 아실 거고요. 시료에 따라서 그냥 단백질하고 지방만 간단하게 침전을 이용해서 제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퀘차스, LLE, SPE 이 세 가지 기술을 가장 널리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퀘차스라고 하는 것은 LLE를 좀 더 도구화한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SLE라고 하는 Solid Supported Liquid Extraction도 있고요. 흔히 이제 보통 그 펀넬에다 하는 리퀴드 익스트랙션, 액액 추출, 서로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액체를 이용한 추출 방법도 있습니다. 좀 더 복잡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SP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트리지 형태로 돼서 이 안에는 고체 지지체가 있고요. 네, 시료는 액체 상태로 이제 일루션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체, 액체, 페이스의 익스트랙션이다 해서 고상 추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테크닉을 사용하든 시료 전처리의 목적은 거의 똑같습니다. 어, 원시료로부터 있는 굉장히 시료 매트릭스로 인한 지저분한 시료를 정제를 해서 깨끗한 상태로 보겠다라고 하는 클린업의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식품에서는 많이 안 하지만 이제 환경 물 분석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농축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100ml의 물을 최종 5ml로 시료를 농축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농축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 전처리의 가장 큰 목적은 정제와 농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식품 중에 잔류농약 이런 식품 안전에 관한 식품 분석은 거의 이제 클린업의 목적이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까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가장 간단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깨끗한, 위에는 가장 복잡하지만 상대적으로 깨끗한 시료 전처리 기술들을 보셨는데 언제나 맨 아래의 기술을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언제나 맨 위의 기술을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들일수록 전처리에 들이면 들일수록 결과에 대한 퀄리티는 증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증가폭이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이게 둔화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료에 따라서 그리고 타겟 물질에 따라서 서로 다르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가장 적절한 아이디얼이 여기일 수도 없고요. 여기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곳에서 내 시료 전처리 기술을 세팅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SP를 고집하실 필요도 없고 언제나 나는 필터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고집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적절한 시점에서의 방법이 이제 식약처의 고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인 SPE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는 보통 이제 고상 추출 솔리드 페이스 익스트랙션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프로토콜은 이와 같이 시료 로딩을 하면은 여기에 머물게 되고요. 그다음에 워싱, 일루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녹색의 혼합물이 카트리지를 통과를 하면서 노란색이라는 물질은 카트리지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떨어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어, 파란색의 목적 성분은 여기에 머무르게 되고요. 적절하게 노란색이 다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워싱 과정을 어, 그, 통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파란색만 머물러서 파란색만 떨어뜨릴 수 있는 일루션 과정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SP의 기본 프로토콜은 샘플 로딩, 워싱, 일루션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LC 매스매스가 유래되기 전에 가령 LC UV, GC FID 이런 기술만 사용했을 때는 내가 보고 싶지 않아도 방해 성분이 다 너무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클린업을 해야지만 내 목적 성분, 이 픽을 정확하게 정성 정량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보고 싶지 않아도 내 시료 상태가 지저분하구나 아니면은 이 시료는 깨끗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정성 정량을 하는 게 어렵기는 하나 이게 정확한가라고 하는 의심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절한 시료 전처리를 통해서 시료 목적 성분의 컴파운드를 정확하게 정성 정량하는 게 최종 목적이 되겠죠. 아까 SP의 기본 프로토콜은 로드, 워시, 일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분석 성분이 카트리지에 잘 머무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분석 성분은 카트리지에 잘 머무르지 않지만 시료 매트릭스, 즉 방해 성분이 카트리지에 잘 머무를 수도 있습니다. 워낙 다양한 종류의 SP가 있고 워낙 다양한 종류의 타겟 컴파운드와 시료 매트릭스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어떠한 조합이 되느냐는 무수히 많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생기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 분석 성분, 뭐 예를 들면 농약이 카트리지에 잘 머무르는 성격이다 라고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로드, 워시, 일루션 단계를 거칩니다. 물론 이 로드 이전에 컨디션 과정도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하는 것이 잘 머무르고 잘 머물렀던 것은 워싱으로 인해서 머무르지 않는 방해 성분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머물렀던 내 별표의 목적 성분만 일루션 과정을 통해서 빼내는 그런 것이 이제 SPE의 기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내 목적하는 성분이 이 시료 카트리지에 잘 머무르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그냥 통과만 시킵니다. 통과만 시키면은 별표 성분이 이번에는 내 녹인 용매와 더 친하지 이 카트리지 성분과 친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시료는 녹아있는 용매와 함께 목적 성분인 별표 성분이 그냥 이러한 SP 기술을 이용한 방법이 식품공전의 잔류농약 분석법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종농약 다성분 분석법과 멀티 레스큐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좌측이 GC 측정 대상 성분, GC 메스메스 성분이고요. 그다음에 우측이 LC 메스메스 분석 성분 대상입니다. 보시면은 약간은 다른데 거의 유사합니다. 앞에 부분이 액액 추출, 리퀴드 익스트랙션을 먼저 하고요. 감압 농축을 다 시킨 다음에 GC 성분은 SPE의 플로로실 카트리지를 이용하게 되고요. LC는 SP의 아민 카트리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 자세하게 프로토콜이 나와 있지만 아까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좌측의 로드 워실루션, 우측에 그냥 통과만 하는 방법 중에서 우측에 그냥 통과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좌측에서의 그 로드 워시 일루션은 워시 과정이라든지 일루션 과정을 어떤 용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메서드 디벨롭먼트가 가능하고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깨끗한 상태로 정제할 수 있습니다. 단, 타겟되는 컴파운드가 같은 성격이어야 됩니다. 지금처럼 몇백 종의 시료 컴파운드를, 몇백 종의 타겟 컴파운드를 전처리를 하는데 어느 한쪽의 말만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측에 그냥 패스로 하는 방법, 그냥 통과만 하는 방법으로 세팅이 된 이유입니다. 통과만 하는 방법은 상대적으로 좌측의 로드 워시 일루션보다는 조금 덜 깨끗할 수는 있어도 대부분의 좀 브로드한 범위에 있는 컴파운드를 골고루 리커버리가 좋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함은 조금 덜 할 수 있어도 다양한 컴파운드 리커버리를 만족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메스메스가 출시된 이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잔류농약 분석하면은 메스메스를 빼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보급화가 됐고요. 당연히 이제 기본 장비가 됐습니다. 메스메스는 LCUV, GCFID와는 달리 내가 원하는 픽만 딱 뽑아서 MRM 모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모드로 보면은 그냥 크로마토그래피처럼 방해 성분이 잔뜩 나오는 이런 픽도 이런 픽을 MRM으로 뽑아내면은 딱 내가 원하는 픽만 뽑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스메스의 출현과 동시에 굳이 베이스라인까지 분리가 안 돼도 정확하게 정성 정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큰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페스티사이드의 검출 대상 컴파운드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베이스라인까지는 세퍼레이션 안 돼도 정성 정량이 가능하다 보니까 몇십 분 안에 몇백 종의 컴파운드의 정성 정량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렇게 기기 쪽으로 보면은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서 빠르면서도 더 많은 컴파운드의 분석이 가능해졌던 대신에 시료 전처리 쪽은 사실 그다지 큰 변화가 없어 왔습니다.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전처리를 사용을 해왔고요. 이제 곧 그 식품 공전에서도 케차스를 이용한 방법으로 곧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퍼들은 꿈의 픽을 얻게 된 거죠. 딱 타겟하는 픽.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될 거는 원래는 이런 픽이에요. 내가 이렇게 볼 뿐이지 이런 픽이에요. 그래서 아까 LCUV, GCFID에서는 보고 싶지 않아도 봤다라고 하면은 이 GC 메스메스, LC 메스메스는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봐도 돼요. 하지만 반드시 방해 성분은 있다. 그리고 그 방해 성분으로 인해서 내 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내 기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항상 이렇게 보여도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스메스 출시 이후로 개발이 된 시료 전처리 기술이 이제 퀘차스라고 하는 기술이 되고요. 퀘차스 기술은 아까 맨 처음에 보신 시료 전처리의 그 깨끗한 정도에 대한 그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SPA보다는 한 단계 아래입니다. 그렇지만 훨씬 더 빠르고 좀 재현성 있는 그런 시료 전처리 기술이 돼서 세계에서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받아들여지고 있고 점점 퀘차스 기술은 더 많이 받아들여지는 추세입니다. 퀘차스 기술을 살펴보면은 간단합니다. 아까 그 식품 공전에 있는 프로토콜 보셨다시피 굉장히 긴 프로토콜이죠.
그걸 하려면 정말 몇 시간이 걸립니다. 1시간 이내에 그걸 다 한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프로토콜이었다고 보면은, 이번에 보시는 퀘차스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 당연히 끝낼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이 됩니다. 첫 번째는 추출 단계고요. 두 번째가 정제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시료 분석이에요. 첫 번째 추출 단계부터 보겠습니다. 추출 킷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는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이고요. 오리지널 아니면 AOAC 아니면 EN 킷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익스트랙션 부분을 보시면은 시료를 무게를 달고요. 무게를 달기 전에 먼저 이제 분쇄를 해야 되겠죠. 호모게나이즈를 한 다음에 무게를 달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인터널 스탠다드가 있다면 이때 첨가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인터널 스탠다드를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과정은 통과하시고 NCN으로 추출을 합니다. 어떤 컴파운드 분석이냐에 따라서 산이 첨가된 ACN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흔들어요. 흔들고 나서 요 파우치, 즉 이러한 물질이 들어가 있는 이 파우치를 이 추출액 안에다가 쏟습니다. 다 붓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로 격렬하게 흔듭니다. 그런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하면은 아래층과 위층의 층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추출의 끝입니다. 아래층이 물과 함께 이제 시료의 고체 성분들이 가라앉게 되고요. 상층액이 아세토나이트를 층이 됩니다. 그래서 아세토나이트를 층만 뽑아서 2단계인 정제 과정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2단계는 정제 과정이고요. 다른 말로는 Dispersive SPE다. 그래서 DSPE라고도 부릅니다. 클린업도 마찬가지로 파우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파우더의 그 구성 성분을 알아보면은 Dispersive SPE 타입 종류. 먼저 MgSO4가 있습니다. MgSO4는 그 수분을 없애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고요. 층 분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솔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그 정제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파티클들이 이제부터 나오게 되는데 PSA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아민이라고 하는 아민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아민이기 때문에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되고요. 마이너스 차지를 띌 수 있는 방해 성분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유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라파이트 카본 블랙이라고 하는 GCB가 있습니다. GCB는 그라파이트 카본 블랙이라고 해서 정말 카본입니다. 그래서 카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색소가 많은 성분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소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요. 대신에 페스티사이드 분석에서 조금 유의하셔야 될 점은 판상형의, 그러니까 플래너 페스티사이드의 리커버리를 일부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분석하실 때는 조금 유의 깊게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C18, 예, 흔히 보실 수 있는 이제 친숙한 파티클이죠. 비극성의 파티클이고요. 비극성 성분의 방해 성분들을 없앱니다. 대표적으로 지방, 지질 성분들을 없애는 파티클이고요. 이외에 이제 EMR이라고 하는 Enhanced Matrix Removal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에질런트에서만 특수하게 나오는 파티클이고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또 뒤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디스퍼시브 SPE 파티클의 조합을 가진 킷이 두 번째의 DSPE 킷이 됩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앞에서 보신 8번에서 추출이 끝난 그 추출에서의 상등액 아세토나이트를 취해서 SPE 킷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상등액을 취해서 SPE 킷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볼텍스 해서 원심 분리하면 다시 층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걸 필터해서 바이알에 담으면은 LC, 메스메스, GC, 메스메스 분석을 위한 전처리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클린업 단계도 굉장히 간단하죠. 이때 추출과 정제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골고루 좋은 리커버리를 얻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툴이 보시는 세라믹 호모게나이저라고 하는 툴입니다. 세라믹 호모게나이저는 두 개가 한 쌍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50ml, 15ml짜리, 2ml짜리 튜브에 담을 수 있는 크기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두 개의 세라믹 호모게나이저를 추출하는 단계에서 넣으면은 시료의 그 고체 성분하고 아세토나이트리라고 시료의 특성에 따라서 잘 안 섞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뭉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세게 위아래로 흔들어야지 그 내가 넣은 파우더 그리고 아세토나이트리 그리고 시료가 다 골고루 잘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렬하게 위아래로 흔들게 되고 또 오랜 시간 흔들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을 흔들어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것끼리 부딪히면서 시료와 시료와 그 용매 간의 섞임을 도와주는 그러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의 거는 세라믹 호모게나이저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오른쪽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최종 센트리퓨즈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왼쪽은 이제 오른쪽과 서로 다른 시료입니다. 똑같이 세라믹 호모게나이저 썼을 때, 안 썼을 때 훨씬 깨끗하게 정확한 층분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퀘차스 킷이 사용이 되는데요. 아까 제가 그 익스트랙션 킷에 AOAC 방법도 있고 EM 방법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AOAC 방법은 미국의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고 EM은 유럽의 메서드라고 보시면 돼서 CE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각각의 키트의 구성 성분이 조금 달랐고요. 사용하는 버퍼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버퍼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pH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그 농산물 중에 유해물질 분석법이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가 됐고 이건 2016년 말에 고시가 됐고 개정이 됐는데요. 농산물 중에 잔류농약 다성분 동시분석법 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실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산하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소드입니다. 보시면은 추출 과정에서 무수황산 마그네슘 4g, 염화나트륨 1g 뭐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이거를 넣고 1분간 흔들어라 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 재서 넣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킷이 제공이 됩니다. 이 파우치 안에 각각의 그 컴파운드들이 각각 목적하는 무게만큼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다 털어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추출을 해서 바로 LCMS로 분석을 하고요. GCMS의 경우는 추가 정제를 합니다. PSA 25mg과 무수 황산 마그네슘 150mg이 들어가 있는 이 튜브에다가 정제를 합니다. 이 튜브 역시 파트 넘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품원에서 하는 방법은 지금 EM 방법의 추출법과 디스퍼시브 SP 정제법은 GCMS의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곧 고시가 될 식품공전 그 예정 고시 아직 안 나왔는데요. 거기에도 요 EM 방법과 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는 GCMS, LCMS 모두 요 방법으로 정제하는 것으로 곧 고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예는 축산물, 아까는 농산물이었고요. 축산물 중에 동물용 의약품 역시 이제 퀘차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식품공전 안에 들어가 있고요. 조직 U하고 조직 근육 R하고 이제 샘플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시료 전처리 이 카트리지 사용한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 파트 넘버의 EM 방법 150mg의 PSA하고 900mg의 MgSO4가 들어가 있는 15ml짜리 디스퍼시브 SP 킷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바맥틴 등 26종의 동시다성분 분석법도 역시 식품공정 방법이고요. 이것도 역시 축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추출킷은 여기서는 AOAC 방법, 그리고 정제킷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들어가 있는, 아까와는 좀 다르죠? PSA, 그다음에 C18, G12, 무수황산 마그네슘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유니버설 킷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PD 플로메토핀, 이거는 조금 비교적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된 거고요. 추가가 된 거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제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당 킷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쾌차스 킷이 있어요. 그래서 오더링 가이드를 제가 하나 넣어놨고, 보시는 것처럼 AOAC 방법, 오리지널 방법, EM 방법 이렇게 있는데, 공통사항은 밑에는 그냥 특수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안 드릴 거고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MgSO4, 무수황산 마그네슘이 들어갑니다. 아까 디스퍼시브 SP 킷에 들어가는 이유와 똑같이 정확한 상 분리와, 왜냐하면 물층과 유기육 매칭이 있기 때문에 상분리를 더 좋게 하기 위한 툴로 들어가고요. 수분 제거의 목적으로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AUAC는 미국법, EM법은 유럽법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버퍼의 종류가 다르고요. 버퍼의 종류가 달라서 pH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리지널 방법은 보다시피 NaCl까지는 들어가지만 특별한 버퍼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방법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고요. 전 세계의 추세를 봐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 추세를 봐도 그렇고 EN이라든지 AOAC 방법으로 많은 메서드들이 셋업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라믹 호모게나이저가 있는 파트와 없는 파트가 각각 다른 파트 넘버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포켓 온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그 커피 스틱처럼 생긴 파우치만 50개, 파우치만 200개 들어가 있는 파트 넘버고요. 왼쪽에 거는 요거는 파우치하고 팔콘 튜브 50ml짜리가 같이 들어가 있는 추출킷에 사용할 수 있는 팔콘 튜브까지 들어가 있는 파트 넘버가 여기에 있는 파트 넘버입니다. 그리고 세라믹 호모게나이즈는 별도 판매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셔도 되고 따로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디스퍼시브 SP 킷도 역시 많이 있는데 이거 지금 일부만 제가 발췌를 한 거고 실제 농산물 중에 잔류농약 분석에 사용되는 거 요 킷이기 때문에 요것만 제가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프루트 앤 베지터블 목적의 킷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AOAC 방법을 쓰느냐 EM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들어가 있는 컴파운드의 무게가 좀 서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2mm짜리 튜브에 들어가 있는 거고 아래는 15ml짜리 튜브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 2ml로 하고요. 축산물 같은 경우 15ml로 지금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이제 고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농품원에서 사용하는 디스퍼시브 SP 킷 파트 넘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라믹 호모게나이저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파트 넘버가 각각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퀘차스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페스티사이드 분석이긴 한데 시료가 지방 성분이 많은 시료 매트릭스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라는 그러한 의문점에서 출발한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몇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방 성분이 많다라고 하면은 모든 면에서 다 좀 힘듭니다. 일단 시료 전처리 그러면은 아까 LCMS, GCMS 둘 다 원하는 픽만 싹 뽑아내서 깨끗하게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제가 한마디 더 했죠. 하지만 방해 성분은 언제나 있고요. 그게 언제나 내 픽에 방해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방 성분들이 내 목적하는 픽에 방해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아주 깨끗한 시료 전처리를 하고 지방 성분을 최대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있고요.
크로마토그래픽 면에서 봐도 이러한 LC 시스템에 대한 오염, 그리고 컬럼에 대한 오염, 컬럼의 막힘, 이런 것들이 이런 지방 성분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문제가 되고 워싱을 하기 위한 단계가 더 자주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다음에 이제 매스로 봐도 문제죠. 특히 매스의 컨타미네이션. 소스 컨타미네이션이 되면은 소스 클리닝을 해야 됩니다. 소스 클리닝을 하려다 보면 며칠은 몇 시간은 이제 실험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매스의 센시티비티라든지 이런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타임이 증가되고 메인테너스를 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더 자주 들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입니다. 방해 성분으로 인해서 시료 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바람에 아이언 서프레션이라든지 아이언 인핸스먼트 같은 영향으로 정확하지 않은 결과값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리오버라든지 이런 거에 염려도 또 생겨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런 지방 성분은 별로 달갑지 않은 손님이 되죠. 다양한 샘플로부터의 지방 성분이 얼마만큼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라고 보시면 돼요. 일부 과체류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뭐 육류로 간다든지 우유 아니면 과체류라고 해도 땅콩, 아보카도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심지어 정말 오일, 기름 이런 것들이 시료로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그러니까 지방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다양한 시료 매트릭스로부터 저희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 이쪽은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 4% 이상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샘플의 경우는 명확하게 지방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까 앞에서 보신 것 같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Enhanced Matrix Removal이라고 하는 EMR 리피드라고 하는 기술이 에질런트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질런트에서 만드는 EMR 리피드라고 하는 파티클은 사이즈 익스클루전하고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섞여져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공개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파티클로 인해서 이렇게 긴 사슬의 체인을 가지는 패티 엑시드류 프리 패티 애시드도 마찬가지, 트리글리세라이드도 마찬가지, 포스포리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긴 체인이 있는 이런 아이들은 이 카트리지에 잡혀져서 카트리지째로 버려지면서 정제를 하게 되고 내 목적 성분은 대부분 이제 이러이러한 내 목적 성분들은 그냥 머무르지 않고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게 이 카트리지고요. 생긴 거는 그냥 SP 카트리지와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실제 아보카도 분석을 해보니까 아보카도 추출을 하고 아무 정제 안 한 게 까만색. 그 다음에 아까 보신 디스퍼시브 SP C18과 PSA를 이용해서 전처리를 한 게 빨간색. 그리고 EMR 리피드로 전처리를 한 게 파란색입니다. EMR 리피드로 전처리를 한 것이 가장 깨끗한 베이스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정말 아보카도가 아니라 이건 100% 오일이다. 식용유. 그래도 식용유 익스트랙션을 이와 같이 EMR 리피드로 클린업을 하면은 아주 깨끗한 상태로 클린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지방 성분의 문제로 인해서 컬럼이라든지 시스템 그리고 LC 메스메스, GC 메스메스를 빠르게 오염함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리커버리가 잘 나오다가 인젝션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이와 같이 빨간색처럼 PSA와 C18만 클린업한 거 가지고는 빠르게 리커버리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한 여기서 30번, 30번만 인젝션 하고 나면은 뭔가 메인테넌스를 해야 되는 거죠. 뭔가 워싱을 하거나 클린업을 하거나 하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야지 다시 이 상태가 되고 또 인젝션하고 또 인젝션하고 이렇게 되겠죠. 메인테넌스 주기가 이렇게 됩니다. EMR 리피드로 클린업을 한 경우는 100번 인젝션을 해도 거의 리커버리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메인테넌스 사이클 주기를 훨씬 길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겠죠.
이와 같이 방해 성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어플리케이션 노트가 우유 중에 있는 다성분 페스티사이드 분석에 대한 워크플로우가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요. 시료 클린업 같은 경우는 퀘차스 더하기 EMR 리피드로 클린업을 했고요. 샘플 클린업, 샘플 익스트랙션, 그다음에 워터 리무벌까지 해서 GCMS와 LCMS 분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까지 한 것이 어플리케이션 노트로 출시가 되었고요. 이 중에서 이제 퀘차스 익스트랙션하고 EMR 리피드 클린업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유 시료 5ml를 취합니다. 이건 뭐 호모게나이즈는 할 필요 없죠. 퀘차스로 익스트랙션을 합니다. 퀘차스 익스트랙션을 했고요. 여기에 세라믹 호모게나이저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추출을 한 아세토나이트릴 층을 따서 익스트랙션을 했고요. EMR 리피드에 통과시키려면은 20%의 물을 함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요 카트리지의 특성상 그래요. 그래서 아세토나이트릴 추출액에다가 20%의 물이 되도록 이미 섞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냥 통과만 했어요. 이 카트리지의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컨디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말라져 있는 카트리지에다가 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를 통과만 하고 중력으로 떨어뜨려서 요거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아서 추출 정제를 한 요 시료를 바로 LCMS로 분석을 했고요. GCMS는 MGSOF를 가지고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페스티사이드 전처리의 좀 더 자세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클린업을 한 우유와 하지 않은 우유의 그 비교입니다. 여기서 GCMS 풀 스캔이고요. 클린업 없는 게 요 녹색 픽이고요. 뭔가 이제 잔뜩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퀘차스 클린업만 한 거가 파란색 픽입니다. 줄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P C18으로 C18 카트리지로 클린업을 한 게 검은색 픽이고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근데 요런 밑에 여기 조금씩은 계속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빨간색 마지막 것이 EMR 리피드 클린업을 한 겁니다. 거의 베이스라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되죠. 이렇게 베이스라인을 굉장히 깨끗하게 함으로써 방해 성분의 방해를 줄임으로써 그동안 문제가 됐던 우유 중에 페스티사이드 리커버리가 잘 안 나왔던 일부 컴파운드들의 리커버리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란색 바는 퀘차스 클린업한 그런 결과고요. 보시다시피 일부 페스티사이드가 거의 잘 안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바가 EMR 리피드로 클린업을 해서 리커버리가 많이 향상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성분은 어떠한 시료에서 유독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것들은 어떤 이유인지, 특히 만약에 매트릭스 문제라고 하면은 그 매트릭스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분석에 사용한 LCMS 방법의 세부사항이고요. 네, GC SMS의 세부사항입니다. GC SMS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이거는 LOQ를 측정을 한 거예요. LOQ 측정을 뭘로 했느냐 하면은 하나는 8890하고 7010B의 트리플 쿼드로 실험을 한 거고요. 다음에 하나는 7890B와 7000C의 기기로 분석을 한 겁니다. 물론 요 기기 구성보다는 8890 더하기 7010B가 훨씬 더 센시티비티가 높은 좋은 기기이기 때문에 LOQ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000C로 한 게 이제 오렌지색 바들이고요. LOQ들이고요. 그다음에
7010B로 한 게 LOQ 수준이 훨씬 더 낮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요구 조건에 맞는 아주 고감도의 분석이 그냥 간단한 시료 전처리만 가지고도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신 우유 중에 있는 페스티사이드 LC-메스메스와 GC-메스메스로 분석을 한 거였고요. 요 결과의 그 서머리입니다. GC-메스메스 데이터, 밑에가 LC-메스메스 데이터고요. 좌측이 그 리커버리가 몇 종이나 얼마의 퍼센트 안에 들었나에 대한 표고요. 오른쪽은 재현성을 위한 퍼센트 RSD의 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GC-메스메스 데이터로 리커버리가 80에서 100, 그리고 100에서 120까지가 아주 많은 부분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퍼센트 RSD도 굉장히 좋은 수준으로 대다수의 컴파운드에 해당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LC-메스메스는 더 좋아요. 80에서 100까지가 요만큼, 100에서 120까지가 요만큼. 그래서 대부분이 80에서 120의 범위 안에 리커버리가 들게 되고요. 퍼센트 RSD도 굉장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 보시는 5994-20382N 이라고 하는 문서 번호를 저희 홈페이지에서 그냥 서치를 하시면은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우유가 아니라 이제 연어 중에 있는 페스티사이드 분석이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연어 샘플을 EMR 리피드 3ml짜리 카트리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흘려주기 위한, 그러니까 백큐 매니폴더 대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ppm 48이라고 하는 포지티브 프레셔 매니폴더입니다. 그래서 백큐 매니폴더는 아래에서 감압을 해서 요 흐름을 준다라고 하시면은 요거는 위에서 질소 가압을 해서 흐름을 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간편하게 이제 이런 SP라든지 EMR 리피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살몬 그 시료의 경우에는 인튜브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마토그램 20분 이내에 페스티사이드 결과를 얻었고요. 다양한 페스티사이드에 대한 퍼센트 리커버리에 대한 표입니다. 대부분 이제 70%에서 120%에 드는 좋은 리커버리를 얻어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식용유 중에 있는 페스티사이드 분석도 있습니다. 예, 요것은 이제 식용유를 EMR 리피드 3ml짜리와 ppm 48 요걸로 했고요. 이번에 사용한 기기는 7890B하고 7000D GC-메스메스로 사용을 했고, 사용한 컬럼은 HP5MS UI 컬럼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식용유 중에서도 다양한 페스티사이드가 모두 다 리커버리가 이제 좋은 범위 안에 들 수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캘리브레이션 커브 역시 대부분의 페스티사이드에서 굉장히 리니어한 캘리브레이션 커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커브 레인지는 1에서 50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의 농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C 메스메스가 도래되면서 사실 페스티사이드 분석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올바른 결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LC 메스메스가 유래되면서 퀘차스라고 하는 시료 전처리 방법도 소개가 됐고요. 어떻게 하면은 간단하게 더 깨끗한 전처리를 할까라고 하는 것을 고심을 하게 되었고요. 항상 어떤 시료 매트릭스냐에 따라서 제대로 전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메스메스의 MRM 데이터로는 보이지 않지만 항상 그 아이온 서프레션 된 것이 아닌가, 아이온 인핸스먼트 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서 가장 적절한 시료 전처리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시료 전처리 방법은 스피드라든지 간단한 정도, 적합성, 그리고 시료 타입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결과 시료 결과, 분석 결과에 대한 확신성을 높일 수 있고 내 좋은
LC-MS, GC-MS 기기의 밸류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적절한 시료 전처리로부터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모든 세션을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셨는데요. 네. 퀘처스 경우 GC도 ACN을 그냥 찍나요? 검량선을 매트릭스 매치일 경우 표준품 용매는 아세톤인데 라는 질문 주시는데요. 잠시만요. 질문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지금 Q&A 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Q&A. 그냥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퀘처스 경우 GC도 ACN을 그냥 찍나요? 검량선을 매트릭스 매치일 경우 표준품 용매는 아세톤인데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GC-MS도 그냥 찍는다기보다 일단 그냥 찍어도 됩니다. 근데 좀 더 클린업을 해서 찍는 거를 더 권해드리고요. 단지 아까 보여드린 그 부분은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하는 메서드가 GC-MS의 경우는 클린업을 하고 들어가지만 LC-MS는 또 클린업을 안 하고 들어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랬고요. GC-MS가 아세토나이트릴 베이스이긴 하지만 바로 그냥 인젝션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검량선을 매트릭스 매치할 경우는 표준품은 아세톤인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은 세라믹 세척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세라믹 호모게나이저는 일회용이어서 세척하지 않고요.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EMR 리퀴드를 사용하려면 수분 함량 20%를 보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유지 100%일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유지 100%의 경우에는요, 보통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소개한 방법은 퀘차스로 일단 익스트랙션을 해서 아세토나이트를 층으로 옮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세토나이트 층에다가 수분이 20% 되도록 밖에서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EMR 리피드에 통과를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유지 자체를 통과시키기는 어려워요. 보통 아세토나이트릴 베이스에 물 20% 함유한 솔벤트를 통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야지 더 리커버리가 잘 나와서 그렇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다면 지금 채팅창에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신, 네, 하나가 더 들어왔네요. 네, 퀘처스 전처리 경우 잔류농약 다성분 473종 회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473종에 대한 회수율은 식약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개정 예정입니다. 그래서 511종인가 그 정도의 그 종류를 식약 농산물 품질 관련하고 코어해가지고 테스트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그 범위 안에 보통 이제 다성분 분석은 80%에서 120%를 범위라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 드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고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한 결과라기보다는 식약처에서 그거를 다 수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아까 EMR 리퀴드 사용 그리고 수분 함량 관련해서 질문 주신 분께서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추출 용매인 ACN에 물 20% 함유를 하라는 말씀이신지 한번. 네네. 그 EMR 리피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은 아세토나이트릴 베이스에 물 20% 포함하는 조합이 최고 베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지가 됐건 오일이 됐건 일단 아세토나이트릴로 추출을 하는 것을 먼저 권하고요. 그러니까 추출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퀘차스 추출을 하는 게 가장 심플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세토나이트릴 층을 따면은 ACN 100%가 될 테니까
그거를 이제 밖에 별도 튜브에다가 물 20이 함유하도록 물을 더 추가해서 섞어서 일루션 하시면 됩니다. 네, 물이 꼭 있어야지 액티베이션 되는 카트리지라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추가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금일 세션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연실 외에도 전시관에 방문해 주시면 다양한 제품 정보 및 이제 응용 정리해둔 부스들이 있습니다. 꼭 한번 네, 방문하셔서 그리고 저희 이제 전문가분들이 이제 상주하고 계시니까요. 저희 직원분들이랑 말씀도 나눠보시고 그리고 저희 설문조사에 지금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는 커피 쿠폰을 네, 추후에 송부드리고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네, 커피 한 잔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